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평행 복사하는 간격 띄우기 명령과 불필요한 객체를 자르는 명령, 그리고 필요한 만큼 연장하는 연장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서 복사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offs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축 명령은 5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명령 라인에 offset 5를 입력을 하고 엔터. 먼저 띄우려는 거리값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띄울 건지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띄우려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어느 면으로 띄울 건지 면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면을 지정해서 여러 번 간격 띄우기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종료를 하시려면 엔터를 한 번 더 눌러 간격 띄우기 offset 명령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로선의 간격 띄우기 명령을 적용시킨다고 가정을 할게요. offset 명령을 지정을 하고 거리값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거리값은 5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할 객체를 세로선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띄우기 할 면에 점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점이나 왼쪽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세로선이기 때문에 이 세로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사가 되지 이 세로선이 위로는 이렇게 복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의 점을 지정하실 때는 세로선의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한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점을 지정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세로선이 5만큼 떨어져서 간격이 띄워지면서 복사가 될 거예요. 명령을 다시 끝낼 때는 엔터를 눌러 명령을 끝내시면 되고요. 원도 간격 띄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원을 선택을 하고 거리값 5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객체 선택에 원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원의 안쪽으로 5만큼 떨어질 건지 원의 바깥쪽으로 5만큼 떨어질 건지 면에 점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바깥쪽에 점을 지정을 했다면 바깥쪽으로 5만큼 떨어진 원이 생성이 될 거예요. 다시 또 안쪽으로 점을 찍어주면 안쪽으로 5만큼 떨어진 원이 생성이 될 거고요. 다시 객체는 바깥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또 바깥쪽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 또 5만큼 떨어진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offset 명령은 필요한 만큼 계속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터를 한번 눌러 명령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리본 홈탭의 수정 패널 간격 띄우기 offset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 중에 닫힌 선이 있는데요. 원이나 호, 직사각형, 그리고 다각형, 폴리선들을 닫힌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닫힌 선들은 명령을 적용했을 때 축소 혹은 확대를 시키실 수 있어요. 위쪽에 열려있는 선을 보시면요. 선은 그대로 간격 띄워진 만큼 평행 복사가 되고요. 원은 닫힌 선인데요. 이 원을 선택을 하고 바깥쪽에 값을 찍어주시면 원보다 크게 확대가 됐어요. 아래쪽에 있는 건 폴리선을 이용해서 그려진 도면인데요. 도면을 선택을 하고 바깥쪽을 찍어주시면 확대, 그리고 안쪽 면을 찍어주면 지정한 값만큼 떨어져 축소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림 명령은 경계선을 선택을 하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자르기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T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TR 트림 명령을 입력을 하면 현재 어떤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화면에 표시를 하고요.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이때는 절단 경계선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절단 경계선이 모두 선택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엔터를 눌러 절단 경계선의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명령이 종료가 되면 자르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필요한 부분이 잘라져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모두 다 자르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없다면 트림 명령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트림을 설명할 때 저는 칼을 비유하는데요. 자, 필요한 선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어요. 교차가 되고 있는 선 중에 이 부분은 제거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세로선을 자르려고 하는, 세로선을 두 동강으로 잘라내주는 건 가로선일 거예요. 그래서 가로선이 칼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로선이 칼이 됐다면 이 세로선을 윗면과 아래쪽에 있는 선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아래쪽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면 윗선만 남길 거예요. 그리고 칼로 선택이 됐던 이 가로선도 그대로 남게 될 거고요. 결과는 이런 모양의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트림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처음에 선택해야 될 건 절단 모서리를 객체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칼이 될 객체를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가로 부분의 선을 절단 모서리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절단 모서리가 모두가 선택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잘라서 없어져야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를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잘라서 없어져야 될 객체는 아래쪽 객체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엔터를 눌러 명령을 끝내시면 이런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보시면 두 개의 선이 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이 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선도 마찬가지로 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로선을 하나, 둘, 세 동강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선택해야 되는 절단 모서리 객체 선택을 할 때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교차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걸침, 교차 선택에 의해서 두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르고자 할 객체, 자를 객체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결과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없는 잘라져서 없어진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아이콘을 사용하실 땐 홈탭 수정 패널에 자르기 드롭다운을 이용해 자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메뉴 아이콘을 사용할 땐 리본 홈탭의 수정 패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정 패널에는 자르기 아이콘과 연장 명령이 같이 들어있어요. 화면 안에 자르기 아이콘이 보인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연장 아이콘만 보인다면 옆에 있는 작은 삼각형 드롭 다운을 눌러 자르기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텐드는 객체의 끝부분을 선택한 경계선까지 연장하는 연장 명령이에요. 단축키는 EX를 사용합니다. 명령 라인에 익스텐드 혹은 EX를 입력을 하면 현재 어떤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 먼저 경계가 될 모서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객체 선택에 의해서 객체가 연장될 경계선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경계선 선택이 끝났다면 엔터를 눌러 다음 명령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연장할 객체 선택에 의해 객체를 선택을 하면 경계선까지 연장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엔터를 눌러 익스텐드 연장 명령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선과 가로선이 있는데요. 가로선을 연장시켜서 세로선까지 길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럴 땐 연장 익스텐드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경계가 돼야 할 선, 어디까지 갈 것인지 경계선은 세로선이 될 거예요. 먼저 경계선, 세로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느 선을 연장할 것인지 연장할 객체 가로선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 가로선이 경계까지 연장이 되는 명령이 바로 익스텐드 연장하기 명령입니다. 메뉴 아이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자르기 명령과 마찬가지로 리본 홈탭의 수정 패널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르기와 연장 명령 두 개가 있으니까요. 아이콘을 선택을 해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강 명령 연습 도면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선분과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 선분과 도형들은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수정 패널에 간격 띄우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먼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사선은 오른쪽으로 10만큼만 간격을 띄워 볼게요. 값을 10 입력을 하고 엔터. 띄우려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사선, 그리고 어느 면인지, 왼쪽 면인지 오른쪽 면인지 그 면에 해당하는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면 점 클릭. 다시 띄우려는 객체 선택, 왼쪽에 있는 면 점 클릭. 다시 객체 선택, 왼쪽 점 한번 클릭.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종료하실 때는 엔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혹은 키보드 E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명령을 사용할 때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반복. 값은 5로 입력을 하고 원클릭, 바깥쪽 점 클릭.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인데요. 이건 폴리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바깥쪽 한번 클릭, 객체를 선택을 하고 안쪽 한번 클릭, 객체 바깥쪽에 있는 객체 선택, 다시 바깥쪽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점점 크거나 점점 작게 축소하는 그런 명령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세로선은 이 가로선만큼 간격 띄우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도 간격 띄우기 옵셋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명령 라인에 5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 현재 설정이 원본은 지우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세로선은 오른쪽에 만들 건데요. 그 세로선은 도면층이 원본이라는 곳에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선들은 우리가 값을 지정을 했어요. 또는 통과점이나 지우기 도면층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값이 되어 있는 게 통과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지정하거나 통과점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초계값으로 되어 있어요. 통과점은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통과점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 거리를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통과점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느 객체를 띄울 건지 객체 선택 그리고 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모를 때는 마우스로 점을 지정을 해서 그 값을 입력받아 간격 띄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 옵션을 이용하면 처음에 선택한 원본 객체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옵셋 명령, 간격 띄우기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설정 상태는 원본을 지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우기 옵션인 E 버튼을 누르고 엔터.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Y를 눌러서 원본 객체를 지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값은 20으로 지정을 하고요. 임의로 그리고 원본 그리고 왼쪽으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이 지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층이 나오는데요. 도면층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레이어, 도면층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와 연장 명령은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자르기 안에서도 연장 명령을 할 수 있고 연장 명령 안에서도 자르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자르기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객체 선택하실 땐 하나씩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 교차 선택, 걸치기 선택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객체 선택이 모두 끝났으면 엔터를 한번 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가로선 두 개가 칼 모양이 되는 거죠. 칼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세로선은 하나, 둘, 세 개로 잘린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자르려는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완성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객체는 위처럼 이 가운데 부분을 자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선분은 왼쪽에 있는 이 선까지 연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장과 자르기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르기 명령에서도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연장 명령에서도 자르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령 라인의 extend, 연장 명령을 선택을 하고 이 두 선분은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장시키려는 경계 모서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세로선은 이 가로선 두 개에 의해서 자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연장과 자르기 명령을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 세 개를 선택하지 않고 전부를 다 선택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선택이 다 끝났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혹은 엔터를 눌러서 다음 명령을 진행하시면 돼요. 먼저 연장하려는 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르기를 하려면 Shift를 눌러야지만 자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Shift 누르시고 가운데 선분을 눌러서 자르기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느 선분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지금처럼 모두 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어떤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필요한 선분만 선택을 해서 연장을 하시고 그리고 Shift를 눌러 자르기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강에서는 창문을 그릴 거예요. 가로폭의 사이즈가 1200이고 세로폭의 사이즈는 1320이네요. 이 도면 크기는 A4를 10배 정도 확대한 2970,2100으로 리미트 값을 설정을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문 틀에 해당이 되는데요. 문 틀은 가로 1200에 세로 120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렉탱글을 이용해서 만들고 3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간격 띄우기, 옵셋을 이용해 30만큼 옵셋 명령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안쪽 부분도 렉탱글을 그리고 1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요. 선을 이용을 해서 사선, 유리창 표시를 해주기 위해 사선을 그리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전부 닫은 상태라면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 기본 템플릿을 하나 가져오세요. 자, ISO를 가져와 볼까요? 열기를 눌러주시고 리미트 값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돼요. 리미트 우리 A4의 10배 정도 크기로 하기로 했죠. 아래쪽 구석은 0,0 그대로 놔두시고요. 오른쪽 위 구석은 2970,2100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 올 명령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Z 엔터, A 엔터, 줌 올 명령으로 리미트 명령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태 막대에서 필요한 값들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 추적하기는 90도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옆에 객체 스냅은 끝점과 중간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중심점이나 사분점은 해제하도록 할게요. 설정 대화창을 선택을 하고 끝점, 중간점 체크, 그리고 중심점과 사분점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점도 체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상태 막대에 동적 입력이 사용될 수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막대가 전부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직사각형을 이용해 창문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패널에 직사각형 누르시고요. 왼쪽 아래쪽에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그리고 가로 세로 사이즈가 1200의 창문 틀이니까요. 다른 쪽 구석점은 1200, 120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동적 입력이 켜져 있기 때문에 골뱅이 좌표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틀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창문 틀까지 거리가 30이니까요. 우리 간격 띄우기 명령을 이용해서 30 지정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안쪽으로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30만큼 안쪽으로 복사가 됐어요.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60만큼 떨어진 직사각형을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0 값을 입력을 하고 마지막 만든 직사각형 클릭, 다시 한번 안쪽을 클릭할게요. 자, 여기는 이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만든 거예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는
480, 세로는 1020인 직사각형을 다시 하나 그리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사각형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커맨드 명령, 아래쪽에 있는 명령 라인을 이용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REC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구석점 왼쪽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가 480이니까 480, 102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상대좌표로 값은 들어갔고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요 창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간격 띄우기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 키보드로 2를 입력하시거나 엔터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입력 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창문 부분에 사선으로 빗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선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그리기 패널에 선을 누르시고요.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거는 각도나 길이를 임의대로 만드는 거니까요. 마우스로 그대로 사선이 될 수 있도록 클릭만 해주세요. 그리고 명령 종료. 나머지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복사 명령을 선택을 하고 객체 선택, 그리고 엔터. 기준점은 임의의 한 점, 엔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이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근데 좀 화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휠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면을 확대해 주세요. 그리고 휠 부분을 누르시면 초점 이동 펜 명령이 되니까요. 휠 마우스를 돌려서 줌과 그리고 펜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 복사. 다시 지금 객체 스냅에 끝점이 잡히면서 같은 위치에 여러 개가 복사가 되고 있어요.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 교차 선택, 걸치기 선택으로 선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3개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지워주셔야겠죠. 다시 지우기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지워주시고요. 다시 하나만 더 지워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았죠. 객체 스냅이 잡혀 있어서 계속 엔드 포인트에 여러 번 복사가 된 상황이에요. 다시 복사 명령을 선택을 하고 클릭. 기준점은 엔드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점을 찍으실 때 위에 이렇게 끝점이 선택이 되지 않도록 약간 떨어뜨려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hift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객체 스냅 없음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위치 복사 클릭. 복사가 다 됐으면 종료 2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터를 눌러서 복사 명령을 종료해 주시면 돼요. 휠 마우스로 다시 화면을 처음처럼 되돌려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왼쪽에 있는 창문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상태에서 카피, C5나 CP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교차 선택, 걸치기 선택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엔터. 기준점은 이 부분에 엔드 포인트 끝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큰 직사각형의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양쪽에 지금 창문이 완성이 됐어요. 자, 창문이 완성이 됐는데 기준으로 만들어놨던 이 직사각형은 삭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우기, 이레이즈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오토캐드를 사용하잖아요. 한글 명령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명령 라인에는 영문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영문 명령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2010이 아닌 다른 버전, 그리고 영문 버전에선 똑같이 영문 명령을 이용을 하시면 불편함 없이 오토캐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영문 명령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창문과 창문이 겹치는 이 지점은 바깥쪽에 있는 큰 사각형의 중간점과 중간점을 이용해 선을 그리고 30만큼 이 위치로 이동시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L, 라인을 입력을 하시고요. 첫 번째 지점은 바깥쪽에 있는 미드포인트, 다시 바깥쪽에 있는 미드포인트 잡아주세요. 명령을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30만큼 왼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객체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엔터. 기준점은 이 엔드포인트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80도 방향으로 30만큼만 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는 바깥쪽 180 각도로 마우스를 움직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값은 30만큼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극좌표 추적하기를 켜놨기 때문에요. 30만 입력을 하면 그 극좌표 18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을 사용할 때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중간점을 잡아서 해도 되는데요. 우리 트림이라는 명령을 배웠으니까 이 트림 명령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깥쪽 점을 잡았어요. 더 빨리 하실 때는 안쪽 점을 해서 중간점, 그리고 안쪽 라인에서 중간점 하시면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 트림 명령을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자르기 명령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르려는 칼이 돼야 하는 부분, 절단 모서리 부분은 이 큰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위, 아래 두 동강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칼을 전부 선택을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절단 모서리를 끝내고 다음 명령, 지워져서 없어질 부분은 이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윗부분 클릭해 주시면 이 윗부분이 잘려져서 없어질 거고요. 휠 마우스를 돌려서 화면 전체로 다시 휠 마우스를 눌러서 화면을 이동시켜 주시고요. 다시 휠 마우스로 확대. 잘라져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를 객체 클릭. 사각형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이 사각형은 라인하고 달리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전체 선이 모두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는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 아래 자르려는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종료해 주세요. 아래쪽 창문과 창틀을 지지하고 있는 이 벽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요 디귿자 모양의 선을 만들고요. 그리고 옵셋을 이용하시면 이 아래쪽 부분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라인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끝점에서 아래쪽으로 120만큼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120만큼 그려지는데 극좌표 추적하기 켜놨으니까 마우스만 그냥 밑으로 90도 방향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값만 120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0도 방향으로 마우스 움직여 주시고 1200. 그리고 엔드포인트 끝점에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 종료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을 안쪽으로 80만큼 옵셋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셋, 엔터, 값은 80, 엔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긴 선을 위쪽으로 아무데나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쪽으로 80만큼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선 만들고요. 나머지는 200만큼 옵셋 하시면 되겠네요. 200만큼 복사하셔도 되고요. 선 중간점에서 다시 아래쪽 중간점까지 클릭. 그리고 명령 종료. 이 선은 200만큼씩 옵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옵셋, 값은 200. 가운데 있는 선을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가운데 있는 선 클릭 왼쪽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다시 가운데 있는 선 클릭 객체 선택 면 지점 면에 있는 점을 지정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명령을 종료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옵셋 명령을 주로 사용해서 창문 인면도를 그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